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에서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할 게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게 개업 절차죠. 개업 절차. 개업할 때 개업 절차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니까 이 등록 절차에서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최근 30년간 해마다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군사무소, 법인의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등록, 휴폐업 전부 최소한 한 문제씩은 출제됩니다. 그래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자, 이건 요약집 페이지입니다. 등록은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거래계약,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되죠. 그만두지 않고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했다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절차인데요. 먼저 개업을 하려면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특수법인은 예외적으로 자격 취득 안 해도 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는 게 아니라 등록 처분 통지합니다.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고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입니다. 통지받고 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증 받으려면 등록 통지 받자마자 바로 보정 설정하고 가면 되겠죠? 뭐 며칠 있다가 하면 보정 설정하고 며칠 있다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정 설정만 했으면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업무 개시는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되고,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됩니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20번 넘게 출제됐고요.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도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즉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 법인이 외국에는 가보면 거의 법인입니다. 중개법인 일본만 해도 가까운 일본, 뭐 중국, 홍콩 거의 대부분 선진국은 다 법인입니다. 주류가 최소한 60% 이상이 다 법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 지금 11만 8천여 개의 중개업소 중에서 법인 비율이 뭐 한 500개도 안 되는 걸로 극소수입니다. 법인.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법인 회사 없죠?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게 법인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에는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이런 취지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그걸 알면 가만 안 있거든요. 외국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으니까. 만약 외국 법인만 차별하게 되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WTO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이게 자본금 5천만 원 요걸 삭제한다고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미리 작년에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에 보면 이걸 지금 입법 예고 보고 적어놓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문제풀이 책, 제가 다른 출판사 것도 강의해보면. 근데 지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 저보고 묻더라고, 업무 협의하니까 왜 법인을 안 하냐.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 젊은 분들이 돈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 돈 때문에 법인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규제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사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돈 없어도 그냥 법무사가 어떻게 해줘요. 서류상 그냥 돈 넣었다 뺀 것처럼 해서 다 해줘요. 사실은. 물론 시험에 이렇게 사실은 이런 거 편법하는 거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중개업 외에도 6가지 할 수 있다. 제가 가장 법인 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이 6가지밖에 못해요. 돈 내는 거는 못한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 돈 안 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돈 내는 걸 못하기도 하고 있어요. 개발업은 안 된다고.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 요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개발업 이런 걸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 법인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뭐 네거티브 방식, 파지티브 방식이 있는데 요것만 할 수 있다. 차라리 할 수 없는 거 6가지를 정해달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6가지밖에 안 되니까 굳이 법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은 다른 거 하면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면서도 중개업 해봤어요. 아무 문제 없더라고.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 뭐 이런 거 다 합산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중직업을 가져도 된다고 개인은. 근데 법인은 6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를 했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해도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암기 프린트는 지금 3번에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옛날에는 2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많은 3분의 2가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 없는 사람 누구를 영입하냐?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직업인들로 하여금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만 돼도 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관계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취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사원, 임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죠.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지만 암기 프린터 53번 까만 별표되어 있는 거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과목은 대체로 거의 한 70% 이상이 암기입니다. 1차 과목은 50% 암기, 50% 이해. 2차 과목은 한 30% 정도 이해, 나머지 70% 이상은 암기입니다. 과목이. 그리고 공부하는 스타일을 자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돼. 이게 3분의 1이 왜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냐.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4분의 1도 아닌가. 왜 3분의 1인지 이해 안 된다.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이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은 제외하고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 없고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즉 남의 건물에 개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시험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개업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거의 한 문제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인데 개업공개사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고발하겠다가 무서워요. 등록관청에 민원 넣겠다가 무서워요. 뭐가 더 무서워요?
등록관청에 하면 행정처분 받는 게 더 무서워요. 고발해도 쉽게 뭐 그렇게 고발하면 물론 골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 업무정지 당하면 그 자체가 더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그 등록관청 이런 말을 손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공부를 했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순수한 사람이 등록관청 알기 힘들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등록관청,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요.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면 동안구청장입니다. 수원시 팔달구면 팔달구청장입니다. 수원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말을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시장이 아니고요. 수원시, 뭐 안산시 이렇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집이 있지만 경기도 구리시에 개업하려면 구리시장이 등록관청이죠. 사무소 구리에 차리려면 구리시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자, 등록 신청 서류, 등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 서류보다는. 자, 서류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단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제출 안 해도 되고요. 여권용 사진 한 매 들어갑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2매 들어갑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사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2매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이런 거 내면 뭐 정말 맞추기 힘들죠. 서식에 있는 거니까. 왜 한 매냐, 왜 2매냐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만 받아가지고 다 스캔 뜨는 것 같더라고, 공인중개사법상은. 그래서 우리 자격 시험 응시할 때 붙이는 사진 가지고 그 자격증에도 다 붙이죠. 여권용 사진입니다. 시험에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여권용 사진 제출 안 해도 된다. X로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인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명함판 사진은 3 곱하기 4cm,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크기가 좀 더 큽니다. 또 여권용 사진은 귀도 나와야 되죠, 여자분들. 귀 나와야 돼요. 예, 귀도 나와야 되고, 메이크업한 사진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그 외국 가면 자꾸 그 계속 검사도 얼굴하고 사진 한번 보고 이상하다? 그 전부 한국으로 성형수술하러 다 온다고 너무 이상하지. 이 사진, 어릴 때 사진하고 나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성형은 최고 잘한대요. 자, 어쨌든 뭐 메이크업 해도 되는데 너무 다르게 해놓으면 외국 갈 때 힘들어요. 자꾸 조사하고 자꾸 쳐다보고 막 그 이상하게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해요. 질문 무조건 말 잘못하면 yes, yes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함부로 그 대답하지 말고 모르면 잘 모른다, 말 못 알아듣겠다, 뭐 한국 사람 붙여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자,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반드시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소유권이든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다 가능하다. 외국인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외국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등록관청이 직접 전산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법인인 경우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암기 프린트는 2번에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 책에 보니까 이런 거 나와 있더라고. 다음 중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해야 하는 서류는 해가지고 틀린 걸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내장, 자격증 사본 이런 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내장 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장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떼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해줍니다. 암기 프린터 2번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휴폐업,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되는 이유가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다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왜 7일이 걸리냐면 굳이 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일 이내입니다.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한 4일 정도 되니까 통지서 오더라고요.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으로 등록 통지서가. 자, 등록 신청서 서식인데요. 등록 신청서에는 인장 등록 신고서도 같이 되어 있고요.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2개입니다. 종별, 종류가. 즉 부칙개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칙개공은 옛날 기득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새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칙개공은 등록 신청서에는 없는데 등록증에는 부칙개공, 법 7638호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도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습니다. 부칙개공도.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은 20페이지 수수료인데요. 오늘은 사실 등록 신청,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지난주에 했던 게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군구조례입니다.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 나오니까 이 사진 미워서 다른 거 이쁜 사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재교부 신청하세요 하니까 예, 재교부 신청할게 해주세요 하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교부할 때는 공짜로 주지만 사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고 재교부 해달라면, 분실해서 재교부 해달라면 수수료 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이거는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죠?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게시해야 되는 거, 등수사보자,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이나 사본 이런 말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원본이죠. 이것도 원래는 등록증, 자격증 원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스캔 떠가지고 그 나무 자격증 빌려준 사람 게시한 게 적발돼가지고 이런 게 생겼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당연히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사본, 우리는 거짓말, 농담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원본인데, 그런데 법조문에는 원본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가입 증명서 게시해야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부칙개공의 경우는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죠.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소위 간판 실명제입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간판에 등록번호 표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근데 지나다니다가 간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적혀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업무적으로는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 성명. 보통 지나다니다 보니까 간판에 이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이름만 오류 붙여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옛날 주인만, 사장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굳이 사장님 바뀌면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완전히 리모델링 할 필요 없이 그냥 간판에 이름만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해요. 중개사무소는 새로 차렸다고 사람 많이 오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초보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좀 그 지역에 오래 있는 사무소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 이 비슷한 거, 지금 벌칙이 다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 광고물 간판에 성명 표기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등록관청이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법 이름 시험에 나왔습니다. 행정 절차법 아니고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한다는 이야기. 간판은 철거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3가지인데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휴업이나 업무 정지 받아도 간판 철거라는 말 없죠? 휴업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임대문의,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저도 충격받은 게, 옛날에는 보면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어요. 핸드폰 번호만. 전화해보니까 100% 개업공개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인이 직접 한 줄 알았어요. 임대문의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길래. 그 전화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더라고. 저도 개업공개사인데 공동중개 하려고 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라면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소연 등 5개. 보조원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5개 명시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요거 외에도 소면, 종가형 5개를 더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추가로.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입니다. 8개. 인터넷 표시 광고 하는 경우.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이게 모든 벌칙이 다 해당돼요.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요 벌칙이 시험에 반드시 한 개 지문으로는 출제됩니다. 이게 광고라는 말을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된다고요.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옆에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이냐, 우리도 10억을 올려달라, 매물 올릴 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개사가 광고하면서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경우,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는 경우, 거래 완료해가지고 매물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유권 해석은 지금 명시적으로 법조문 없는데 해석상 의뢰받지도 않았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올려놓으니까 자기도 그거 보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자기도 남의 부동산에 있는 물건 그대로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없는 매물 올린 거잖아요. 자기가 의뢰 안 받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왜 자기 사무소에 물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네이버 부동산에 어느 부동산 집보면 막 매물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여기 뭔가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도 자기는 의뢰받지도 않고 다른 중개업소에 올려놓은 걸 따라서 그대로 올려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면서 아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거 하나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개업공개사님들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답니다. 허위 매물 올린 거 이런 걸. 자, 그래서 모니터링 수탁기관, 원래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럼 맡은 사람을 수탁기관이라고 하죠. 받을 수.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의 경우 필요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조치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다. 지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부하는 아니란 이야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게 조금 전에 했던 표시광고 30회 기출문제입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 명시해야 되는 거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입니다. 성명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연락처,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근데 이게 소속공개사네,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 건은 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소속공개사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만, 해석상 소속공개사의 인적사항은 기재해도 위반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된다 했죠? 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담당 소속공개사 누구 해가지고 한 명 더 적었다고 위반은 아니라고요. 소속공개사를 적을 필요는 없고 보조원은 아예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인터넷 표시광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인터넷 표시광고 총사방, 계계,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총사방, 계계, 입주관 8가지입니다. 계계, 입주관 요 8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묻고 있습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좀 제가 어렵게 내봤습니다.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따른 허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 건축법에서는 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연도가 중요한 거라고. 이게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 허가 받고도 착공 안 하고 또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허가 받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틀려보라고 냈어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이거 중요하죠. 똑같은 말인데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이나 같은 말인데 건축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완공하고 나면 보통 준공검사라고 합니다. 준공. 근데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화조 준공검사, 나머지는 준공이라는 말을 써요. 사교천 준공식에 갔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런 어릴 때 제가 뉴스를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준공.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도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 어릴 나이에 준공이 뭘까?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하는 게 준공일까?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준공식이라는 게 공사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끝날 때 하는 거예요? 끝날 때 하는 거잖아요. 준공. 착공식이 시작할 때 하는 건 착공이죠. 준공은 끝내고 하는 게 준공이에요. 준공식.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같은 말이에요. 법마다 표현이 다를 뿐이고. 그래서 허가가 아니라 사용승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이라고. 건축을 완료한 날이 중요하다고. 공사 시작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기간이 뭐 10년, 거의 롯데타워 이런 건 한 10년 가까이 걸렸죠. 지금 100층 넘게 올리려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요거는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중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중등록만 지금 등록하고 있으니까 알면 되고요. 어쨌든 53번에 다 정리되어 있고요. 자, 등록의 실효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고요. 실효는 효력 상실입니다. 한국식 한자로 하면. 효력 상실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폐업 신고 3개가 있고요. 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고요. 이게 3개잖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태생적 무등록, 이게 후발적 무등록, 2개 다 똑같다고. 처벌 규정은 아예 자격증 안 따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둘 다 무등록 중개업자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업자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업자, 무등록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효다. 그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무자격증 걸고 같이 동업 형태로 중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격증 건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자격증 따고 나면 자격증 걸고 해라 이런 게 아마 그 뭐 사원 직원 모집해가지고 전화해보면 자격증 걸고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업이에요, 동업. 내가 돈은 투자할 테니까 너는 자격증 가지고 둘이 같이 동업해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뭐 또는 몇 대 매수로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돈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프로테지 나누는 비율이. 그럼 5대5로 먹기로 예를 들어서 했다 이러면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현업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건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중개사무소 소장. 내부적으로, 그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자격증 걸어놨습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돈 투자한 사장님이 박 소장 어디 가는데 그 도장 나누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냥 폐업 신고해버려서 나가서 말도 안 하고, 폐업 신고 안 하고 자격증도 다 빼버렸어요. 등록증도 걸어놓은 거. 그 돈 투자한 사장님은 그 뺀 줄도 모르고 중개업하고 계약서 적고 하다가 신고했어요. 이 사람이 다 해놓고는 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단속 좀 해주세요. 신고까지 했다고요. 그 나와서 조사하니까 무등록이든 계약서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 투자한 사람이 자격증 말도 안 하고 뺐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요. 근데 자격증 말 안 하고 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책 사유가 돈 투자한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왜? 도장 나누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도장 나누고 가라는 말은 없을 때 중개업무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소속 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중개업과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죠. 암기 프린터 24번. 네, 몇 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24번에. 3번. 네, 3번에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등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뜻다방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뜻다방 설치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도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 대여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거 가능하다. 돈 안 받고 공짜로 대여하는 거는 가능하다. 다 X입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5번입니다.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29회 출제를 했습니다. 답 2번이네요.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된다고.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도 통보 안 되죠. 암기 프린트 25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9페이지 5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면 모든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1번이 맞고요. 2번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것도 지금은 맞네요. 이게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요것도 지금 제가 거기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책에 고쳐야 5천. 예, 있다로 고쳐야 되지. 제가 그 책을 아마 책은 고쳤는데 이걸 교환을 안 고쳤네요. 있다는 틀린 말이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없다고 하면 맞다고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입법여고되기 자본금 5천만 원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시중에 있는 책들이 많이 그렇더라고. 저도 실수를 했네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자본금 규정을 삭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 삭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책은 지금 맞게 돼 있죠. 예, 이게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가 맞다. 책에는 지금 있다 해가 틀린 거잖아요.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안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면 등록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옳은 거네요. 여러분들 책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31회 기출문제고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동창의 이름으로 개설 등록하는 거 안 됩니다. 비법인 사단, 종중 명의로, 문중 명의로 등록하는 거 안 되죠. 개인, 자연인 또는 법인 명의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나무 건물이라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20페이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개설 등록 신청하려면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 할 수 없다. X. 사용대차, 임대차 다 가능하다. 남은 건물이라도 가능하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린 게 사용대차,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8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중개업 및 주택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도 상법상 회사가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다 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7명 중에 6명의 3분의 1이 2명이니까 7명의 3분의 1 이상이면 2.333명이니까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3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디귿이. 리얼,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며 소속 공인중개사는 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답 1번입니다.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전부 될 사람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면적 제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설건축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5천만 원 미만이면 등록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면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또 맞네요. 이거 또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 사진 한번 찍어봐. 사진 하나 찍어봐. 여기 지금 책에는 안 고쳐져 있어요, 책. 고쳐놨어요?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면 맞는, 그건 틀린 거니까 맞는 걸 골라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잖아요. 없다가 맞는 거고. 그 책은 지금 제대로 돼 있다고, 책은. 예? 그 책이 맞다고. 책은 다 맞게 돼 있는데 제가 책은 수정이 다 돼 있는데 그게 개설 등록할 수 없다가 맞는 거잖아요. 있다 하면 X, 지금 옳은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5천만 원 이게 삭제될 예정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자꾸 좀 헷갈려가지고 시중에 있는 책도 많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해 보니까. 근데 이거 끝까지 봐야 돼. 시험 볼 때까지 이게 또 삭제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바뀝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이런 게 이제 관리비 같은 걸 관리비 가지고 전월세 신고 안 하려고 관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월세를 줄이고 그래서 관리비 상세 내역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네? 확인 설명문과 간증서 오늘 나왔죠, 뉴스에. 그러니까 관리비 같은 거 설명해야 되고 세금 체납했는 거 이런 거 이제 체크하는 난이 생겼어요. 세금 체납한 거 했는지. 특히 LH 전세 임대주택 이런 거는 하려고 하니까 전부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을 최근 1년 걸 떼오라 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개업관계에서 너무 불편하다고 제가 연수교육 해보니까 저보고 해결해 달라고. 근데 제가 그 LH에서 하는 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운일영이한테 이야기하라니까, 운일영이 지금 LH 국토부 장관 아니라 하더라고. 저는 국토부 장관 하는 줄 알았더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할 수 미만이면 없다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따라야 된다. 5번도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연수교육 해보니까 변호인사인 사람, 법무사인 사람,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하다가 변호사 자격증 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거, 행정사나 이런 거, 공인중개사 하다가 행정사 딴 사람은 많아요. 많더라고. 다른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니까. 5번, 4번 여기서는 정답이고 책은 지금 5번이 정답이죠. 책에 있는 걸로 하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결격 사유 하도록 하겠습니다.